네, 글로벌 트렌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또 굵직한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번에 기대했던 것은 ECB에서 과연 어떤 선물을 내놓느냐였고요. 그것에 기대했던 것은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효과가 시장에 과연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ECB에서 내놓은 정책이 어떤 건지 자세한 내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초강수인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들이 담겨 있죠? 일단 뭐 정책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앞서 뭐 외신이나 이런 데서 판단이 됐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차수로 보면 이번에 3차 LTR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추이로 보면 정책의 변화로 보면 2차 LTRO거든요. 그러니까 1차 LTRO에서 두 번의 자금 공급이 있었지만 그때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나타났던 것을 1차, 이번을 2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ECB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달라졌다는 게 핵심이죠. 그때는 1%에 빌렸거든요. 이번에 0.25%에 빌립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빌려주는 4천억 유로는 안 받으면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물과 관련된 대출로 확대되지 않을 시에는 6개월 만에 환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 LTRO는 망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쓸 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받은 자금의 거의 60%를 ECB에 재해체했거든요. 그래도 1%의 돈을 예금을 줬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실물로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겠다라는 ECB의 공격이 있었던 만큼 지금 ECB가 가장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와 더불어서 민간 대출이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대출로 돌리기 위한 ECB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세 번째 차이점 뭐냐면 만기가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존에는 뭐 2년, 3년 정도였다면 이번에 4년까지 만기를 늘려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금이 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드라기가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져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푼 선물 보따리도 작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 드라기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라기 총재가 줄 수 있는 건 뭐 거의 다 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 LTRO가 0.25%대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빌려가면 바보 아니냐 이런 재미난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반기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면서 냉담한 시선도 꽤 있더라고요. 일단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동안 선반영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 같은 것들이 좀 흘러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는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날 오히려 강세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은 크게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였지만 1.35라인은 강력하게 지켜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화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렇지만 양쪽 모두 낙폭, 그리고 이 변동폭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없었지만 최근에 약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꽤 강세를 보였는데요. MSCI 이머징 마켓 펀드도 이틀 연속의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양상, 이것이 우리 증시로도 이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주시면 ECB 정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았던 것은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이 이런 남유럽 국가와 연동되어 있는 아르헨티나가 좋았고요. 그 다음 좋았던 것이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 같은 유럽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수익률이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익률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자금 유입에 차별화가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럽 국가들, 터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수혜가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권 국가들의 흐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들은 유럽계 기업들, 또 유럽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로만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이 표현은 제가 보기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로는 돈이 좀 쏠리는 양상, 그것도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양상이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미한 양상을 보이면서 여기서도 또 차별화가 나타났다.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ECB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다시금 2000선 회복되지 않을까, 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거든요. 기대감을 줄여봐야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제 ECB가 돈을 푸는 게 9월이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9월부터 돈을 푸는 거고요. 9월 그리고 11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 LTR로는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기존 LTR로는 갚고 새로운 LTR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금리 차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천억 원 안 받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LTR로 추이와 코스피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LTR로 잔액과 초단기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돈을 늘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보시면 2012년에 두 번 LTRO를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LTRO가 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LTRO를 강하게 한다면 아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시각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ECB에서 돈이 나오는 게 9월 달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런 유로 약세가 가파르게 가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국채 수익률 차이, 스프레드를 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로 낮아지고 있어서 유로 쪽에서 다른 국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늘어날지 여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원엔 환율이 지난 금요일 995원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1000원대도 깨면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더 레벨 다운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분명히 외국인 자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강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변화하고 있는 환율에 의해서 업종별 차별화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의 키워드는 두 가지. 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 두 번째, 모든 업종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ECB 추가 부양책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 주셨네요. 긴 호흡을 갖고 바라보자. 또 하나는 차별화 장세 펼쳐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